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돼지 관련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연락이 여기저기서 좀 오더라고요. 무슨 연락이냐? 좀 양돈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고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기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관련 서적이나 관련 교육 영상 같은 걸 좀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추천해 주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내가 해볼까? 내가 해서 부와 명예를 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제 교육 영상을 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양돈 교육 영상이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돼지 농장의 시스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영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는 농장을 혼자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돼지 농장의 시스템, 돼지 농장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돼지 농장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지를 사육하고 있느냐를 알면은 돼지 농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돼지 농장에서는 돼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바로 번식돈과 비육돈이죠. 번식돈은 무엇이고 비육돈은 무엇인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상품을 찍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기계가 필요하겠죠. 네? 기계가 딱 있어요. 이 기계가 상품 뿅뿅뿅뿅뿅뿅뿅뿅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상품이 뽕뽕뽕뽕뽕뽕뽕뽕 하고 나오겠죠. 이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2차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판매를 하겠죠. 이 큰 기계가 번식돈이고 이 상품이 비육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뭘까요? 이 큰 기계가 번식돈이라는 거는 바로 모돈, 어미돼지겠죠. 네? 이 상품은 비육돈이 모돈의 새끼들, 자돈이 되겠죠. 이 모돈의 새끼를 뽕뽕뽕뽕뽕뽕뽕 납니다. 똑같아요. 큰 기계랑 마찬가지로 뽕뽕뽕뽕 나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규격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농장에서 규격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체중되겠죠. 키로수를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번식돈과 비육돈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모돈을 번식돈이라고 하고 거기 모돈이 난 새끼를 갖다가 자돈을 이제 비육돈이라고 한다. 근데 농장의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번식돈이 농장에서 어떻게 사육을 당하고 있느냐를 알면은 농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번식돈에 대해서 그 번식돈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돼지의 생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돼지의 배란 주기는 21일이다. 이게 뭔 말이냐? 그리고 또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 때나 섹스를 한다고 임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돼지도 마찬가지로 가임기가 있고 그 주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 1월 1일 날 돼지가 교배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배란일이죠. 1월 1일이 돼지의 배란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돼지는 그 다음 배란일은 1월 21일 후인 1월 22일이 되겠죠, 그죠? 돼지의 배란일은 21일이다. 요거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임신한 돼지는 배란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근데 이걸 좀 이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려봤는데 좀 엉망이죠? 이게 여기가 21일이에요. 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리 주기가 21일인데 저희는 이제 16일 정도를 황체기라 부르고 5일을 난폭이라고 부른다. 황체기가 무엇이고 난폭이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황체기는 황체가 존재할 때를 황체기라 부르고 난폭이는 난폭가 발육하는 시기를 난폭이라고 부른다. 그럼 황체가 뭐고 난폭가 무엇이야?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1일 이 그래프는 이해가 가세요? 너무 개판이네. 봐봐요. 난폭이 뭐라고 했어요? 난폭가 발육하는 시기라고 했죠. 16일부터 21일까지 난폭가 발육하는 시기를 난폭이라고 했어요.
그럼 난포가 뭔데 발육을 하냐? 난포는 이 난자가 있어요.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할 수 있죠. 껍데기. 껍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6일부터 난포가 발육을 하면은 난자도 같이 발육을 하면서 21일 때까지 이거 봐봐요. 이거 난포인데 점점 좀 커지죠, 그죠? 난자가 이제 배란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져서 뽕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하여튼 봐봐요. 난포가 뭔지 알았죠?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를 난포라고 했어요. 그죠? 난포 발육기에는 난포기에는 난포가 발육한다고 했으니까 난자랑 난포랑 같이 발육을 하겠죠. 21일까지. 그러다가 난자가 이제 다 컸네? 성숙해졌네? 이제 배란을 해야겠다 하면 뽕하고 나온 거예요. 뭐하러? 정전을 만나. 그렇죠? 이겠죠? 난포기는 난포가 발육하는 시기인데 난포는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니까 난자가 배란을 하기 위해서 점점 커지면서 난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자가 뽁 하고 나가는 걸 배란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이 난포가 있는데 이제 배란을 했으니까 난자가 뽁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껍데기죠? 그 껍데기가 황친 거예요. 네? 이거는 이해가 되겠죠? 하여튼 이게 황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황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황체의 특징은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포에서 난자가 뽕 나간 거를 뽕 나고 나서 남은 껍데기에서는 임신 유지 호르몬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황체에서는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런데 이 임신 유지 호르몬은 임신 유지 호르몬이 올라갔을 때는 난포 발육 호르몬이 떨어진다. 반비례죠? 그러면은 이 황체기 때 황체가 존재하는 이상 난포가 발육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황체가 존재하면서 황체에서 임신 유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임신 유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난포가 발육할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니까 난포가 발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황체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한 16일 근방에서 PGF2 알파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뭐냐? 황체를 융해시키는, 퇴화시키는, 없애버리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자궁 내벽에서 분비가 되죠. 이번에 알았죠?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배란을 하고 남은 껍데기에서 임신 유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임신 유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난포 발육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지니까 난포가 발육하지 않다가 16일쯤에 PGF2알파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황체를 융해버려요. 그러면서 황체가 없어지니까 임신 유지 호르몬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난포가 발육 호르몬이 오르면서 난포가 발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힘들다. 담배 한 대 피고 할까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1월 1일날 배란이 됐어요. 예? 난자가 뽁 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배를 해서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돼버렸어요. 그죠? 수정이 됐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수정이 됐는데 이제 껍데기가 남아있으니까 황체에서 임신 유지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신이 됐는데 임신 유지 호르몬 황체를 하다가 16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PGF2 알파가 분비되면서 황체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없어지면은 임신 유지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대신 유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교배가 수정이 되면은 PGF2 알파가 분비가 되지 않아서 난포 발육 호르몬이 올라와서 난포 발육이 되지 않으니까 임신한 대신은 배란을 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알아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세 번째.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임신한 돼지는 언제 발정이 올까요?
돼지가 임신을 했어요. 말 그대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 돼지가 발정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임신 유지 호르몬이 떨어져야지 남포 발육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남포를 성장시키고 다시 또 배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항체를 없애야겠죠. 근데 임신한 돼지가 항체를 없애는 PGF2 알파가 분비돼도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분만할 때죠. 분만할 때. 돼지는 114일의 임신 기간을 가집니다. 이 돼지는 114일의 임신 기간을 가지니까 114일 동안 항체가 존재해서 임신 유지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서 애가 이제 하다가 114일 임신 기간을 마치고 자궁 내벽에서 PGF2 알파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임신 유지 호르몬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애는 분만을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분만한 돼지는 5일 있다 발정하는 게 맞겠죠, 그죠? 말했잖아요. 항체가 없어지고 PGF가 항체가 없어지면 남포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분만하면 5일 있다가 발정이 오는 게 맞겠죠, 그죠? 맞잖아요. 지금 저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생명의 신비죠. 이 분만한 돼지는 항체가 없어져서 임신 유지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겠지만 그 낳은 새끼, 분만을 한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빠는 행위인 포유를 함으로써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남포 발육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남포 발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황체기 때 황체가 임신 유지 호르몬을 뿜뿜 하고 있으니까 남포 발육 호르몬이 떨어져서 남포기 때 떨어져서 남포가 발육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 기간에 PGF2 알파가 분비돼서 황체를 없애버려서 임신 유지 호르몬이 떨어진 다음부터 이게 반복이니까 남포 발육 호르몬이 올라가서 남포가 발육을 해서 오래 있다가 이제 배란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동이 젖을 빠는 행위, 포유를 함으로써 황체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남포 발육이 안 되고 있다면은 언제부터 남포 발육이 될까요? 지금 남포 발육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젖을 빠는 행위를 함으로써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빠는 행위를 젖을 뗐을 때, 자손을 뗐을 때, 그걸 이유라고 합니다. 이유했을 때부터 5일 있다가 발정이 오는 거예요, 돼지가. 그래서 이 말은 이유 후, 젖을 뗀 후 5일 뒤에 발정이 온다, 이 말입니다. 힘드네. 이해되셨죠? 설명을 제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생리를 이용해서 우리 돼지 농장에서는 번식돈을 이러한 식으로 세수합니다. 교배를 했어요. 그죠? 임신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114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114일. 교배를 해서 임신기간을 114일을 가진 후에 여기서 분만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젖을 빠는 행위를 벌여서 포유를 하게 됩니다. 포유는 보통 3주에서 4주, 농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3주로 21일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21일 동안 포유 기간을 갖고 어떻게 돼요? 이때 이유를 하겠죠? 이유를 하면 언제 발정이 온다고 했어요? 오늘에 발정이 온다고 했죠?
오일, 하여튼 발전, 배란을 하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교배를 하고 임신기간을 갖고 분만을 하고 이유를 하고 다시 교배를 한다. 그럼 다시 분만을 하고 이유를 하고 교배를 한다. 이게 번식돈의 한 사이클인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오늘 드림 농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번식돈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가지 생리를 이용해서 농장에서 모돈을 이렇게 사육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룹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